제가 본문 내용 중에서 23페이지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나머지 2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결정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국어 교육과를 지원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가정 형편상으로 그렇고 당시만 해도 한 가지 과목만 잘하는 것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신학교로 추천해 주었다. 나에게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포함한 두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데, 보이는 존재는 바로 가족들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는 예수님이다. 나의 가문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외조모님을 모시던 시절 들려주신 증언에 의하면 자신도 태어나기 훨씬 전인 19세기 말 제물포가 개항하면서 언더우드란 서양인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자신을 저국에서 제물포에서 가장 크고 근대식 시설을 갖추던 집이었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묵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선교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게 인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었다. 외조모님의 좁으니까 대략 5대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학업을 마치지는 못했다. 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어머니를 돕고자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 특채되었지만 활달한 성격의 나라에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했다. 어머니가 일하던 공장은 그나마 내가 거쳐간 직업들 중에 가장 장수한 편에 속하였다.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더라도 대부분 6개월 이상 가본 직업이 없었으나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은 2년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던 해 가을 우연히 만화작가 모집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았고, 그 순간 나는 작가로서만 살아야 할 것 같은 장련한 느낌에 주저없이 학원에 등록했다. 여기선 운명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은 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운명이라기보다는 개척인 거죠. 물론 본문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학원비를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집필 활동을 시작이라기보다 그림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과 스토리 외에 배경이나 그 밖의 등등들로 자신 있는 분야를 골라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 만화라는 그리기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자신이 재능이 있는 분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채색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외에도 스토리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구성을 담당하는 분야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되었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만화를 그린 경험을 살려 그 학원에 등록하긴 했는데 진로를 결정하고자 한 나는 그 외에도 만화가 순정 만화가 있고 캐리커처가 있고 이 명량 만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화체라고 하죠. 그 중에서는 만화체에 속하는 명량 만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예전에 소년중앙하고 보물섬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만화 중에서 얼마 전에 또 TV 애니메이션 방영된 바 있었던 로봇집 만화, 뭐 꺼벙이의 동일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쭉쟁이라는 고길창적 화백의 연재 만화가 있었습니다. 뭐 쭉쟁이가 꺼벙이의 후속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잡지를 보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가의 꿈을 갖기 전이었죠. 그렇게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지 20년이 지나서야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작품은 종이책이 아니었다. 개인 출판을 통해 출간을 했는데 누구 말대로 개나서나 다 책을 낼 수 있는 전자출판 사이트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출간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한 사이트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작가의 꿈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베스트셀러를 제작하는데 수억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만한 자산이 있으면 애초에 작가를 꿈꾸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냥 자선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뿐이었다. 그러다 임종을 앞두면 회고록 내지 자서전 한 권 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로 집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여행을 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색출해 직업을 찾아보고 직접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기도 했다. 그런데 글을 쓰지 않으니까 왠지 마음 한 구석은 적막함이 맴돌았다. 더 유능하고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출석한 교회 목사님들한테 추천서를 부탁했다. 내 원고를 승인해준 출판사명도 로드였다. 더 로드라고 하는 출판사명이 있는데 그게 제가 계약할 직전까지 갔었던 그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가 명칭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문자로 온 건 도서출판 프로방스라는 명으로 나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 자세한 사연은 제가 이전에 또 한 책에서 집필을 한 바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를 바꿔서 좀 입석으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책 캡에 그 로도라는 명칭이 뭐 아시다시피 길이라는 사명대로 나에게 길이 되어 주었다. 비록 계약 이후 트렌드가 바뀌면서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내가 작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인정받았음이 증명되었다. 집필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교과생활, 독자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자꾸만 꼬여간다는 자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책캡에 가입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출판사에 투고하였다. 책 쓰기 과정을 수료하려면 구액을 지불해야 했기에 독학으로 밀어붙였다. 만화로 시작한 나의 인생. 그 사이트를 알게 된 계기는 공지였는데 기획 숫자를 알게 된 것도 이를 통해서였다. 그래서 공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공저 등록비가 웬만한 대등록금보다도 비쌌다. 그래서 개인 출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집필해내고 출판사의 번안이 한계가 있었다. 처음 한두 거절되면 협회장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면 계속 투고해 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니까 그때서야 협회장은 나의 실력을 문제 삼았다. 얼마 후 쿠츠로부터 이러한 쪽지를 받았다. 아무리 좋은 원고라도 출간 방향에 맞지 않으면 출간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메시지였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고 설명의 흐름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현재 출판사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게 된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러면 나머지 본문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